3대0 가자, 홍지윤의 도발, 한일가왕전 출사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드디어 한일가왕전이 4월 14일 화요일 저녁에 첫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많은 논란과 많은 걱정 끝에 드디어 방송이 시작이 됐는데 한일가왕전 3의 시청률이 굉장히 많은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려왔던 바입니다. 이것은 뭐 언론계나 또 리뷰를 하는 많은 유튜버들도 온라인상의 시청자분들도 충분히 공감하실 만한 내용일 텐데요. 한국팀의 탑7 명단이 공개가 됐습니다. 아쉽게도 콘서트에는 참석하고 있는 빈예서 양의 얼굴은 없지만 뭐 저의 그냥 예상 안으로는 뭐 카메오처럼 중간에 또는 축하 공연 형태로라도 특별 출연을 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 현역가왕3가 한일가왕전으로 이어지면서 한일가왕전의 파급력과 화제성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향후 콘서트와 현역가왕4 시청률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제작사 크레아 스튜디오는 14일 양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음악 국가대항전에 막이 오른다고 밝히면서 탑7이 사명과 자존심을 걸고 맞붙는 초대형 프로젝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4년과 2005년에 이은 세 번째 시즌인 이번 방송은 트로트와 R&B, 락, J-팝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국경과 세대를 뛰어넘는 문화 교류의 장을 마련했고, 역대 전적에서 한국팀이 2승 무패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무대에 오르는 탑7은 남다른 자부심과 각오를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특히 제3대 현역가왕 홍지윤 씨는 저희를 만만하게 보셨다면 오산입니다. 3대0 가자! 라며 야심찬 포부를 밝혔고, 차지현 씨는 여기는 한국입니다. 우리 땅의 기운, 우리 하늘의 기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수경과 구수경 역시 자신감을 표출했습니다. 이수연 양 역시 저는 진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요. 저희 한국팀이 꼭 승리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구수경 씨는 일본 현역분들 승리는 저희가 가져가겠습니다. 오신 김에 즐거운 여행하고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강혜연 씨 역시 제 별명이 독다람쥐입니다. 확 물어버릴 거예요 라고 했고, 김태현 양은 호랑이의 기세를 보여드리겠다. 솔지 씨는 J-팝의 감성을 넘어서는 K-팝의 감성을 보여드리겠다. 제작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탑7 홍지윤, 차지현, 이수연, 구수경, 강혜연, 김태현, 솔지는 위용이라는 단어의 뜻을 몸소 보여준다. 광폭으로 커진 판이 펼쳐질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달라라고 덧붙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 방송 프로그램의 시청자와 팬으로서 기대감과 우려가 동시에 샘솟았는데요. 왜냐하면 현역가왕의 시청률과 또 콘서트까지 이어지는 이 화제성이 요즘 사실 엄청나게 폭발적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나 한일 음악 전쟁이 열린다, 역대급 대결을 예고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뭐 일본 가수들의 실력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한일가왕전 시즌 1, 2 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이미 검증되어 있는 가창력의 소유자들과 한국 가수와 일본이 붙는 한일전이라는 프로젝트와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는데, 이게 뭐 TV조선에서도 똑같이 따라 했지만 시즌 3 때 괄목할 만한 성과는 내지를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한일가왕전 2 역시 뭐 본방송만큼은 못했지만 시청률이 선방했다 하더라도 대박이 났다라고 하기에는 좀 아쉬운 결과일 수도 있겠죠. 결국 이 한일가왕전이라는 티켓은 현역가왕 다음 시즌으로 이어지는 화제성의 연장선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중간 단계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자, 이 한일가왕전이 현역가왕 이 본방송처럼 절대 회차가 길지 않아요. 평균 회차가 몇 회 되지 않습니다. 그해 끝나고 나서 그해 여름을 지나고 나서 연말 때쯤부터 본방송이 본격화될 만큼 사실 이 방송 자체가 4월에서 5월 사이에 끝이 나고, 그로부터 잠깐 쉬어가는 텀을 마련하며 기획 단계를 거치고, 그리고 여름 때쯤부터 섭외가 시작되어서 10월 달부터
촬영이 진행되는 그런 흐름을 현역가왕이 계속해서 가져오고 있었단 말입니다. 심지어 다음 현역가왕 시즌4는 아시겠지만 남자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각에서는 미스터트롯 같은 경우 다음 시즌이 마지막 방송이다라는 소문이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많이 돌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역가왕 입장에서도 이번이 마지막 방송이 될 것인지 아닐지에 대한 성패가 이번 한일가왕전과 마지막 현역가왕 시즌4까지가 연결성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것의 성패가 정말 TV조선의 소문처럼 이제 트롯 오디션이 끝이 난다면 그 마무리를 현역가왕이 하게 될 것인지 바톤을 이어받게 될 것인지 많은 서사가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시즌4에서는 박서진 씨와 같은 새로운 남자 가수의 스타의 탄생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자, 어찌됐건 파급력을 좀 놓고 본다면 우승자인 홍지윤 씨의 파급력이 사실 엄청나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최근 방송에 등장해서 YTN에서도 등장을 하여 우승 상금 1억 원을 독거노인을 위해 전액 기부했다. 굉장히 훈훈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1억 원을 기부할 수 있습니까?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평생에 10억을 벌었다 하더라도 1억은커녕 1000만 원 기부도 손이 떨릴 지경입니다. 그런데 1억 기부라니. 홍지윤 씨가 얼마를 벌었던지 간에 박수 쳐줘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자, 하지만 그런 본성과 인성이 있다 하더라도 파급력과 화제성은 다소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홍지윤 씨 같은 경우 월요일에 방영했던 더트롯쇼에서 1위 후보로 올라섰지만 김용빈 가수와 임영원 가수와의 이 맞대결에서 상당히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성 가수의 파급력이 남성 가수보다 좀 부족하다라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역대 트롯 오디션의 시청률이나 파급력 역시 여성편에 비해서 남성편이 높았습니다만 현역가왕은 조금 달랐어요. 여성편 1편이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번째 방영한 현역가왕 2에 비해서 오히려 시즌 1의 파급력이 높았다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자, 이것이 증명되는 건 다음 시즌인 현역가왕 시즌 4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가운데 차지현 씨 역시 준우승을 차지한 준우승자로서 라디오스타에 등장을 합니다. 트로트에 도전했다. 식당 사장의 한마디 때문이다. 자, 이렇게 단독으로 출연을 할 정도로, 물론 여기에는 이제 뮤지컬이랑 배우들의 특집이었던 것 같아요. 뭐 방송인 장동민, 차지현, 비트박스 윙, 배우 서현철, 오마이갓 특집으로 등장을 했는데 여기에 차지현 씨가 또 등장을 해서 현역가왕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홍보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이 결국에는 앞에 말씀드렸던 한일가왕전과 콘서트,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현역가왕 시즌4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사실 이 콘서트 자체는 한일가왕전이 끝나고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전국 투어 공연이기 때문이죠. 전국 투어 공연이 끝날 때쯤이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현역가왕 시즌4의 제작 기획 단계가 이미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일가왕전이 약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방영을 하고, 지금 보면 현역가왕 3 콘서트라고 검색을 해보면 지금 뭐 울산 티켓팅이 이제 4일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만, 현역가왕의 콘서트 자체가 전국 투어 단위로 진행이 되다 보니 사실 그 일정 자체가 굉장히 쭉쭉쭉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전국 단위죠. 6월달 거의 뭐 7월 가까이, 6월 20일까지가 지금 성남 콘서트로 되어져 있는데 사실상 7월까지 콘서트의 영향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한일가왕전이 끝나면서 다시 콘서트로 화제성이 이동이 되고, 콘서트가 끝나고 나서 기획 단계를 한두 달 거친 뒤 9월달부터 또는 8월달부터 섭외에 들어가서 10월달부터 다시 현역가왕 시즌4가 방영 준비를 하게 됩니다. 촬영이 들어가는 거죠. 홍보성 기사도 나올 거고요. 제작 기획 단계가 아마 7, 8월 중에 발표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 한일가왕전 3의 시청률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참 제작진분들에게는 안타까운 이야기일 수밖에 없지만 예상하셨다시피 시청률은 높지 못했습니다. 보면 이게 이제 현역가왕 3의 한일가왕전이 가장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딱 방영 중간쯤 11시 좀 넘어서 제가 촬영을 한 점유율이거든요. 히든싱어의 점유율이 10%, 한일가왕전의 점유율이 4.1%입니다. 자, 그렇다면 히든싱어의 시청률을 본다면 이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좀 감이 오시지 않겠습니까? 히든싱어의 시청률이 그러면은 굉장히 높냐? 아쉽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히든싱어의 시청률은 2회차 때 이미 4월 7일 2회차 때 2.6%로 폭락했습니다. 근데 이 폭락한 히든싱어 8탄의 3회차 방송이 요번 현역가왕 한일가왕전과 함께 맞물렸는데 2배 정도 앞섰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게요. 굉장히 수치화되어 있는 타당성 있는 분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6%의 절반이면 얼마입니까? 1.3%죠. 근데 10.1%와 4.1%의 점유율을 놓고 본다면 2배 이상입니다. 그러면 실제 한일가왕전의 시청률은 몇 퍼센트의 가능성이 높습니까, 여러분? 2%도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한일가왕전 2를 한번 볼게요. 이때 어땠느냐? 결국 시청률이 2.8%로 굉장히 하락했습니다. 그래도 시장은 4.9%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나와서 5.6%까지 올랐다가 점점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한일가왕전 1의 시청률은 어떨까요? 이때는 상당히 높았던 11.9%를 기록했지만 8.3%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럼 어떻죠? 단순히 계산해보면 시즌1 때 1회차가 11.9%였는데 시즌2 때 1회차가 4.9%로 절반 이하로 폭락했습니다. 그러면 시즌3가 단순하게 이 배분대로 떨어진다면 또 절반이니까 어떻습니까? 2.45% 미만일 수밖에 없는 참 아쉬운 결과가 이미 예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역대 한일가왕전이 그러했듯이 계속하여 시청률이 하락하여 마지막 방송 때는 최하 시청률을 찍게 되는데요. 이게 본방송처럼 오디션인 거 마냥 막 후반부로 갈수록 시청률이 올라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사실 한국팀이 승리한다가 어느 정도 공식화되어 있고 설사 이번에 패배한다 하더라도 2대1이니까 어찌 본다면 한국팀에게 굉장히 유리한 결과인 거죠. 시청자분들의 호기심을 구미를 당기게 할 요소가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게 아쉬운 지점이고 사실 그렇게 된다면 현역가왕 시즌4가 정말 제작하는 데 있어서 괜찮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무명전설이 지금 방영되고 있잖아요. 무명전설의 시청률이 지금 6%대까지 다시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한일가왕전보다는 시청률이 높습니다. 과연 무명전설의 후속작이 나오게 될지 연말쯤에 가서 현역가왕 시즌4가 정상 제작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한일가왕전 3 1회차 시청률은 굉장히 아쉽다. 굉장히 낮다. 이렇게밖에 좀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며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는지도 많은 분들이 아시게 된다면 놀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콘서트 출연진들이 서울 공연을 끝마치고 소감을 전한 바 있거든요. 이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3대 가왕 홍지윤은 행복하고 즐겁게 큰 사고 없이 잘 마칠 수 있어 감사했다. 이수연 양은 선배님들과 팬 여러분들의 응원 불빛이 가득한 무대가 마치 우주처럼 느껴졌다. 솔지는 트로트 콘서트가 처음이라 설레임과 기대가 컸는데 그 이상으로 행복했다. 모든 순간이 행복해서 앞으로의 공연들이 기대가 된다. 실제로 콘서트장을 다녀오신 분들은요, 갈라쇼와는 또 다른 역시 콘서트장에 가야 느낄 수 있는 가수들의 가창력이 있지 않습니까? 큰 공간을 메우는, 그리고 아무래도
이 가수들이 콘서트에 임하는 자세가 아무래도 방송보다 더 결의를 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콘서트장을 다녀오시고 나셔서 어쨌건 돈을 내고 갔다 오신 분들은 만족했다라는 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자, 강희연 씨도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전국 투어 첫 스타트인 서울 콘서트가 훌륭한 멤버들과 함께 만들 수 있어 뿌듯했고 관객들이 즐겨주셔서 빛날 수 있었다. 앞으로 남아있는 전국 투어도 우리만의 파티로 만들어갈 예정이니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소유미 씨 역시 경쟁이 아닌 하나의 무대를 만들어간다라는 게 느껴졌다. 팬분들의 온기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어 행복한 시간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까지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주게 된 걸까요? 사실 콘서트장에 오셔서 보셔야 되는 콘서트이기도 하고 이게 막바지가 아니라 콘서트 초반부에 이렇게 공개를 한다라는 건 분명히 목적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마 곧 진행될 한일가왕전 3의 시청률 확보를 위한 과감한 선택이 아니었냐. 왜냐면 이 한일가왕전 3가 또 대박이 나줘야 현역가왕을 만든 제작진 입장에서는 현역가왕 4까지 이어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갈라쇼에서 콘서트에서 한일가왕전까지 그것이 현역가왕 다음 시즌 4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정상적인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제가 볼 땐 솔직히 좀 손해거든요. 콘서트장에 와서 보시는 게 당연히 티켓팅도 많이 될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공연의 초반부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투자란 말입니다. 제가 볼 땐 한일가왕전 3를 또 성료시키기 위한 하나의 홍보 수단으로서 과감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판단이 듭니다. 실제로 이번 한일가왕전 3의 출사표가 사진과 함께 공개가 되었습니다. 탑7 멤버들이 태극기 복을 입고서 이렇게 한일가왕전에 임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물론 한일가왕전이 본방송처럼 굉장히 긴 회차로 진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훨씬 더 적은 회차로 진행이 되겠지만 어찌됐건 현역가왕이라는 시리즈를 마무리시킬 수 있는 마지막 차별화된 단계란 말이에요. 이것이 끝나고 나서 또 몇 달 뒤에 현역가왕 시즌4가 기획되고 제작될 수 있는 흐름이 계속하여 유기체처럼 흘러갈 수 있는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방송편이 됩니다. 오는 14일 첫 방송이 된다고 되어져 있고 앞에 말씀드려 봤거든요. 그런데 방송사의 판권 제한 요청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신기하죠? 분명히 MBN 방송사에서 방영되는 건 전부 다 티빙에서 동시 방영이 됐는데 이번 콘서트 실황 생중계 영상만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MBN 온에어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어떠냐? 역시나 해당 국가에서는 이용하실 수 없는 방송입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방송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TV로만 시청할 수 있게끔 해놓았다라는 거죠. 이 전략은 아무래도 콘서트에 있는 어떤 내부적인 모습이 지금 이 기사에 있는 이런 직접 주최 측에서 보여준 자료 제공에 의한 모습들 외에는 공개하고 싶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게 또 뭐 아주 틀린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콘서트장이 궁금해지고 티켓팅을 해서 방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방송으로 TV로만 시청하실 분들만 보셔라. 그 외에는 콘서트장에 와서 직접 관람하시는 게 좋다. 나아가선 이걸 또 스크린샷을 뜨거나 이 영상 전체를 불펌으로 녹화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는 인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방지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번 콘서트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생각되는 참가자가 저는 빈예서 양이라고 확신하고 있거든요. 빈예서 양이 최근 전국 투어 콘서트에 새롭게 합류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일정과 이 일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요걸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콘서트, 이 빈예서 양이 다 같이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라면서 이때도 총 8명의 사람들이 함께 콘서트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빈예서 양에 참석해서 좋은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 빈예서 양을 응원하는 팬분들 입장에서는 어쨌건 우리 예서가 이렇게 큰 규모의 전국 투어 콘서트에서 이 가수들과 함께 한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장점이 있는 것 같고, 제작진 입장에서도 다시 한번 빈예사라는 가수의 티켓팅 파워를 실감했을 것 같습니다. 빈예사라는 가수를 높게 평가하지 않았다면 아마 굳이 전국 투어 콘서트에 뒤늦게 합류시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가수들과 다르게 김주희, 소유미 이런 가수들은 일정에 따라 참석하고 안 하고가 나뉘어지지만 이례적으로 탑7이 아닌 빈예서 양만이 유일하게 탑10 중에서 8위, 9위도 아님에도 10위를 차지했음에도 이렇게 전국 투어 일정에 고정 출연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과는 또 전혀 다른 굉장히 걱정이 앞서는 미스트롯과 미스트롯4의 콘서트 현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현역가왕 콘서트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많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요번에 공개됐었던 갈라쇼에서도 허찬미 씨가 센터에 놓여지는 모습들, 아빠하고 나하고에서도 허찬미 씨가 중앙에 있는 모습들, 여기 보면 1등을 차지한 이소나 씨가 맨 오른쪽, 그 다음에 허찬미, 그 다음에 3위를 차지한 이 홍성윤 씨의 순서대로 놓여진 이 모습이 사실 많은 분들에게 비판을 받기도 했고 저도 따끔하게 꼬집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미스트롯4 토크 콘서트 같은 경우는 대한 이야기가 이 영상 초반부에 많이 집중이 되긴 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토크 콘서트가 뭐 중후반부에 이제 뭐 이소나 씨가 노래하는 모습들, 다른 멤버들의 모습들도 공개가 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늦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게 늦어버렸느냐? 보시면 멤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 멤버 수를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이 몇 명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앞에 탑7 순위. 그리고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3명이나 나올 이유가 있었을까요? 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13명이나 토크 콘서트에 나왔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 경쟁 프로그램이었던 현역가왕3가 전국 투어 서울 콘서트를 성료했습니다. 근데 이게 성료했다라는 게 상대적인 성료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당초 서울 콘서트 티켓이 다 매진되지도 못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기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팬카페의 반응과 유튜브를 좀 찾아보니 뭐 완전 매진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장 구매량이 또 좀 제법 있어서 상당히 티켓이 마지막에 좀 소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카더랍니다. 팩트 자료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여기에 관광버스까지 동원되어서 응원 열기가 엄청 났었다라는 걸 보면 사실 우려했던 거에 비해서는 콘서트가 꽤나 성공적이었다. 근데 여기에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야, 너 같은 유튜버들이 그렇게 현역가왕 콘서트 안 된다고 하더니 잘만 됐네? 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달에 이제 오픈을 합니다. 이번 달에 오픈을 해요.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현역가왕하고 똑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여전히 중앙센터 자리는 많이 빠진 상황이지만 여기 남아있는 나머지 2층 계단석들 다 남아있습니다. 자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색깔로 표시된 구역이 다 남아있는 구역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흐름상 전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갈라쇼가 시청률이 하락했죠. 토크 콘서트도 하락했죠. 당연히 콘서트도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한 수순이에요. 자, 그런데 이 뒤늦게 제작진이 이번 토크 콘서트 방송 2회차에서 1등을 한 이소나 씨에 대한 방송 분량을 많이 늘려줬다. 이거는 무언가 분명히 제작진이 좀 느낀 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많이 늦어버렸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소나 씨가 목포의 눈물을 불렀고 그 다음에 허찬미 씨가 울엄마 노래를 불렀는데 허찬미 씨 무대에서 이 우는 관객 모습을 편집해서 넣었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허찬미 씨의 무대가 그만큼 감동적이었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홍성윤 씨가 돌릴 다시 이소나 씨의 솔로 무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길려원 씨의 무대가 나왔고 결승곡 무대들을 쭉 하는 거죠. 허찬미 씨의 노래 무대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아주 스페셜하게 어머니가 등장을 해가지고 모녀가 급기야 길려원 씨도 밀어준다. 이런 얘기까지 반복이 되고 있다 보니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콘서트장에서도 똑같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런 논란거리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제작진이 그토록 밀어줬었던 허찬미 씨에 대한 안티 여론이 더욱더 급증할 수밖에 없고, 같이 옆에 있었던 길려원 씨는 심지어 대국민 투표에서 계속 1등을 해왔던 참가자인데 마지막에 가서 생방송 문자 투표에서 엄청나게 낮은 점수를 받으며 순위가 완전 추락했단 말이에요. 사실 탑3 안에 들어갈 거다라는 예측이 많았었던 참가자인데 오히려 제작진의 무리수가 길려원 씨 있으니 이게 그야말로 시겁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허찬미 씨를 응원하지 않고 28위에 이름을 올리긴 했지만 미스트롯4 멤버들은 27위에 윤태화, 2위에 이소나, 5위에 허찬미 3명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지수는요, 제가 알기로 일반적인 이 가수 브랜드 평판 지수와는 그 궤도가 다릅니다. 왜냐면 트로트라는 분야 자체가 굉장히 한정적이고 뭐 가수도 한정적, 무대도 한정적, 그렇기 때문에